세계 1위 수직 이착륙 무인기. 한국이 먼저 첫 비행 이륙시켰다. 날개 길이만 무려 30m 괴물 무인기. 고고도 수직 활강 성공한 한국형 드론. 대한항공. 첨단 수직 이착륙 무인기 개발 위해 보잉과 손을 잡는다. 대한항공은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 중인 2021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21 에서 보잉 인시2, 4와 전술급 수직 이착륙형 무인기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2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시2는 1994년 설립된 보잉의 자회사로 무인항공기 개발을 주력으로 한다. 미 국방성에서 운용 중인 무인기 스캔이글, 이 인시2의 작품이다.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박정우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과 보잉의 해외영업 아시아 태평양 총괄 이사 랜디 로트, 보잉 인시2의 아시아 사업 개발 이사인 마이클 젠저 등이 참석했다. 대한항공과 인시2 양사가 맺은 MOU는 두 회사가 가진 핵심 기술들을 결합. 더 가볍고 모듈화된 전술급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시2는 특히 재생버튼 무인기용 고성능 임무 장비, 재생버튼 최적화된 무인기 시스템, 재생버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강점이 있다. 대한항공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기 개발 능력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무인기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이미 4단급에 배치돼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4단급 무인기, 5T급 고성능 전략 무인기, 틸트로터형 무인기,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저탐지 무인기, 다목적 무인 헬기 및 하이브리드 드론 등 다양한 무인기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특히 4단급 무인기는 최근 한국공학칼리먼이 발표한 2021년 산업기술성과 15선에 선정된 바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리프트 앤 크루즈 방식의 차세대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 중이다. 리프트 앤 크루즈 방식은 이륙용 로터, 회전 날개와 비행용 로터를 각각 장착해 수직 이착륙과 고속 비행이 모두 가능하도록 한 방식이다. 2. 밀덕텔링, 단독, 차세대 한국형 스텔스 드론, 2025년 첫 비행 테스트. 지난 5월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충계학술대회에서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에드, 박종승 소장은 에드가 준비 중인 두 가지 차세대 무인항공기, UAV, 일명 무인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찰기 위 개발 현황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들 무인기는 단순히 사람이 타지 않은 드론이 아니라 미래 공중전과 정보 작전에서 큰 역할을 드론 게임 체인저라 할 수 있어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군의 미래 전력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살펴볼 것은 무인편대기이다. 이 무인기는 현재 실전 투입 중인 MQ-9 리퍼, 라 바이락타르, 베이라크타, TB2 무인기와 같이 무기를 장착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무장형 무인기지만 무장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다. 바로 멈티라고 불리는 유무인 협력 기능이 그것이다. 멈티 기능을 지원하는 무인편대기는 인간이 탄 유인 전투기와 함께 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임무를 분담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유인 전투기가 적을 탐지하면 그 정보를 무인편대기에 전달해서 몰래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 비행기를 격추하거나 유인 전투기가 표적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적 영공으로 침투하여 유인 전투기를 위협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공격하여 유인기가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무인기가 인간이 탄 유인 전투기와 같이 작전할 때의 장점은 인간의 안전 확보 외에도 또 있다. 우선 실전에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유인 전투기는 그때그때 어떻게 작전할지 조종사가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작전 시간이 짧고 무인기는 오래 떠 있을 수 있지만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이 때문에 무인기가 상황에 따라 유인 전투기와 작전 연공이나 고도를 바꿔서 적의 급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다. 협동 작전 능력 역시 크게 기대되는 유인기 무인기 조합의 새로운 능력이다. 스텔스 기능이 없어 적에게 쉽게 노출되는 유인 전투기는 무인 편대기를 앞세워 적을 먼저 발견하고, 유인기가 적을 발견할 때는 무인 편대기가 미사일을 몰래 발사하는 식으로 작전을 짜 적 항공기를 기습적으로 격추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앞다퉈 무인 편대기를 개발하는 중이다. 이번에 에드가 공개한 한국형 무인 편대기는 미국이 현재 테스트 중인 XQ-58A 발키리와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다. 적의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은 어느 정도 있지만 강력하지 않은데, 대신 사람이 탄 전투기와 같은 수준의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 에드는 이 무인 편대기가 공대지, 공대공, 전자전, 감시정찰 임무를 맡을 수 있으며 2025년에 첫 비행을, 2027년에는 KT-1 훈련기와 같이 유무인 합동작전을 시험할 예정이다.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2027년에 첫 비행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역시 실전 배치되면 대한민국의 정보 및 감시정찰, ISR 능력을 크게 발전시킬 전망이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미국의 X-47B 무인 공격기와 RQ-180 스텔스 정찰기를 섞어놓은 람다 날개, 람브다 윙 모양의 전파 흡수 물질, 램과 전파 흡수 구조, RAS를 사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 탐지를 모두 피할 수 있는 광대역 스텔스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여기에 전자광학 적외선 탐지 장비, EO/IR와 합성 개구 레이더, SAR를 갖춰 북한 영공 깊숙이 침투해서 언제든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찰 인공위성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만 정찰할 수 있어 미사일 발사대나 각종 연구를 숨길 수 있지만, 이런 정찰기는 언제든 비행할 수 있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탐지와 대응을 할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 약 5,500파운드 정도의 추력을 가진 이 엔진은 비록 추력은 전투기에 사용할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항공기 엔진 국산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큰 의미를 가지며, 이미 에드는 2013년부터 개발을 추진, 2025년에 시제품이 완성될 예정이다. 특히 스텔스 무인기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그것뿐만 아니라 적의 적외선 추적 미사일에 격추되지 않도록 터보팬 엔진에 특수한 적외선 스텔스 엔진 배기구를 장착할 계획이다. 두 무인 비행기 계획은 단순한 무인 드론 개발 계획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임무를 맡는 신개념 미래무기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과 에드가 이 신개념 미래무기의 개발에 성공한다면 실전에서 KF-21 전투기를 비롯한 유인 전투기의 생존성과 전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및 주변국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어 한반도 평화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정세 분석. 한국형 스텔스 드론. 북한 방공망 무력화한다. 한국이 KF-21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자체 개발한 이후 북한의 고밀도 대공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가 25일 보도했다. SCMP는 이어 국방과학연구소 에드가 스텔스 무인 항공기 UAV 비행대 개발 사업을 위해 국산 KF-21을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한항공을 최근 선정했다. 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지난해 11월 무인기 비행대 개발에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대한항공과 함께 세부 설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공중전, 공대지 공격,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스텔스 UAV-3에서 4대가 유인 항공기 1대를 지원하는 유인 무인팀 구성 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무인 항공기 편대는 유인 전투기를 지원하면서 호위도 하고
동시에 감시 및 전자간섭 전술, 정밀 타격 등의 자체 임무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유인 전투기 무인 스텔스 드론의 편대 시스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인 드론의 위력이 전쟁 수행의 필수 전략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끈다. 이와 관련해 SCMP는 신종후 국방연구포럼 연구원의 말을 빌어 UAV는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군사대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에서 이러한 무인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SCMP는 또한 한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무인 공격 헬리콥터와 정찰기를 포함한 UAV를 개발해왔다고 밝혔다. 물론 단순한 드론이 아니라 무인 유인팀 구성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더러 최첨단 인공지능과 극도로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고도로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해낸다면 대단한 성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AV 위 적극 활용, 전장의 판도 바꿀 가능성. 사실 국방과학연구소, ED는 지난 5월 18일 차세대 무인 항공기, UAV, 일명 무인 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찰기 위 개발 현황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이들 무인기는 단순히 사람이 타지 않은 드론이 아니라 미래 공중전과 정보작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 할 수 있어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군의 미래 전력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여기서 무인 편대기의 경우 현재 실전 투입 중인 MQ-9 리퍼, 나 바이락타르, 베이라크타, TB2 무인기와 같이 무기를 장착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무장형 무인기이기는 하지만 멈티라고 불리는 무인 협력 기능이 있어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멈티 기능을 지원하는 무인 편대기는 사람이 탄 유인 전투기와 함께 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임무를 분담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즉, 유인 전투기가 적을 탐지하면 그 정보를 무인 편대기에 곧바로 전달해 몰래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 비행기를 격추할 수도 있고, 유인 전투기가 표적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적 연공으로 침투하여 유인 전투기를 위협하는 지대공 미사일을 공격함으로 인해 유인기가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투기 조종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실전에서 상황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스텔스 기능이 없는 유인기의 경우 적에게 쉽게 노출되지만 그 유인 전투기가 무인 편대기를 앞세워 적을 발견하고 또한 적 전투기를 기습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작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도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 ED가 공개한 한국형 무인 편대기는 미국이 현재 테스트 중인 XQ-58A 발키리와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 ED는 이 무인 편대기 시스템을 2025년에 테스트 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한국형 전투기인 KF-21과 같이 무인 합동작전을 시험할 예정으로 있다. 전투기에는 2개의 좌석 변형이 있어 한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고 다른 조종사는 무인 항공기를 제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 첫 비행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 역시 실전 배치되면 대한민국의 정보 및 감시 정찰, ISR 능력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획으로는 전자광학 적외선 탐지 장비, EO/IR와 합성 개구 레이더, SAR을 탑재함으로써 북한 영공 깊숙이 침투해서 언제든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찰 인공위성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만 정찰할 수 있어 미사일 발사대나 각종 연구를 숨길 수 있지만 스텔스 정찰기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비행할 수 있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탐지와 대응을 할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